누구든지 퇴근 후 헬스장에서 땀 흘리면 오늘 하루 알차게 살았다고 뿌듯해 하지 않나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오늘 낮 동안 계속 이런 행동을 했다면 운동을 해도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누구나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길게 앉아있기입니다. 매일 하는 보강도 운동이 당신의 뇌까지 지켜줄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기 밝혀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뇌는 실시간으로 쪼그라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뇌가 쪼그라든다는 것은 치매를 뜻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통 너무 바빠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복적인 일상이라 기억이 흐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이유와 예방법은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대부분 건강을 위해 늘 무언가를 하기에 바쁩니다. 비싼 영양제, 지친 몸을 이끌고 러닝머신 위를 뛰죠. 하지만 정작 뇌를 파괴하는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내내 몸을 맡기는 의자입니다. 소름 돋는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9.1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한국인들의 꿀잠 평균 수면 시간 7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치명적인 습관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업무 보며 8시간, 출퇴근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 1시간, 집에 돌아와 넷플릭스 보며 1시간. 우리 중 누구도 이 평범함, 의자 감옥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프거나 거북목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UC와 애리조나대 공동연구팀이 증명한 사실은 공포스럽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63%나 폭증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관련 수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은 약 10%인데 80세가 되면 20%, 85세가 되면 30% 유병률이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이 훨씬 많을 것을 감안하면 85세 이상 50%까지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은 한국인 남성 80.8세, 여성 86.6세라는데 치매는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수치만 봐도 공포스럽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63%의 저주가 이 데이터와 겹쳐진다면 치매 유병률은 급속도로 올라가고 인구 절벽인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WHO가 권장하는 운동량을 매일 꽉 채워도 낮 동안 앉아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길면 뇌 손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결과가 문제입니다. 헬스장 회원권이 근육을 지켜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지능과 기억력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당신이 모니터 앞에서 기획안을 짜고 이메일을 보내는 동안 당신의 뇌 속 기억의 중추인 해마가 물리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뇌를 구원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치명적인 수치를 뒤집을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 4가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의자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한국인들을 점점 죽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하루를 들여다봅시다. 오전 9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습니다. 이메일 확인, 회의, 보고서 작성, 점심시간에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지만 야근이 시작됩니다. 겨우 일어선 시각은 저녁 8시, 지하철에 앉아 퇴근하고 집에서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최소 11시간,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는 이 현실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하루 평균 좌식 시간 9.1시간. 2020년 8.4시간에서 불과 5년 만에 40분이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죠. 이게 직장인들의 현실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취업 준비로 카페와 도서관을 전전하는 20대는 평균 10시간을 훌쩍 넘기고 중고등학생인 10대들은 더 하겠죠? 그래도 나는 운동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광화문 IT 기업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정모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저녁 1시간 러닝머신, 주말엔 등산, WHO 권장 주당 150분 운동량을 훌쩍 넘기는 자칭 운동 마니아. 그런데도 그의 기억력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기억나지 않고 업무 파일 이름이 헷갈립니다. USC와 애리조나대 공동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치매 발생 위험이 9시간 미만인 그룹보다 63% 높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앉아있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길면 뇌 손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고 술을 자주 마시면서도 비타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이 아무리 좋아도 술, 담배의 독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앉아있는 것은 이제 제2의 흡연입니다. 담배처럼 즉각적인 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합니다. 하지만 뇌는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깜빡하는 기억, 흐릿해지는 집중력, 자꾸 헷갈리는 단어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신경과 교수의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뇌의 혈류를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만성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의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살인마가 됐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뇌 속에서는 공포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특히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UCLA 연구팀이 MRI로 그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404명의 뇌를 촬영한 결과는 한편의 공포 영화였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해마가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해마는 뇌 측두 옆 깊숙한 곳에 자리한 엄지손가락만한 기관입니다. 바다말을 닮은 이 작은 기관이 바로 우리 뇌의 기억 공장입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 지난주 회의 내용, 방금 동료가 건넨 말까지. 모든 정보는 이 해마를 거쳐야만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비극도 결국 해마의 위축에서 시작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UCLA 연구팀은 장시간 좌식 생활이 뇌를 늙게 만드는 속도가 자연스러운 노화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8시간 넘게 의자에 앉아있는 매 순간 우리의 뇌는 남들보다 1.5배, 2배 빠른 속도로 노년기를 향해 폭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초가 시들듯 혈류가 끊긴 해마는 실시간으로 말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의자에 앉는 순간 하체와 엉덩이의 거대 근육들은 전원이 꺼집니다. 피를 위로 뿜어 올리던 펌프가 멈추니 전신의 순환이 느려지고 산소 대식가인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감합니다.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산소 소비량은 무려 20%를 차지하는 에너지 괴물입니다. 혈류가 줄어든다는 건 뇌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끊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만성염증이라는 자괴까지 가세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 속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이들이 뇌로 침투해 해마를 집중 공격합니다. 헬스장에서 1시간 땀을 흘린다고 해서 낮 동안 뇌세포 사이에 끼어버린 염증 찌꺼기들이 씻겨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전문의들이 이를 좌식병이라 부르며 담배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UCLA 연구팀의 결론은 냉정합니다. 일주일 내내 굶다가 주말에 폭식한다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지 않듯 주말에 산을 타고 헬스장에서 땀을 빼도 평일 10시간의 뇌굶주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뇌 혈류는 매일 수시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위험 63% 폭증이라는 수치가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에이, 설마 내 뇌가?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제 점심 메뉴가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열어본 파일 이름을 잊어버려 당황했던 그 순간. 그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 바로 SOS입니다. 제발 나에게 산소를 달라고, 이 의자 감옥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말이죠. 의자는 이제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기억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가장 조용한 괴물입니다. 뇌를 살리는 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장을 끊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운동 시간을 늘리는 더하기가 아니라 앉는 시간을 줄이는 빼기입니다. 우리가 엉덩이를 떼고 일어서는 순간 몸에서는 BDNF라는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 물질이 분비됩니다. 과학자들이 뇌를 위한 천연 비료라 부르는 이 물질은 쪼그라들던 해마의 신경세포 재생을 돕고 세포 간 연결망을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스탠딩 데스크를 고집하는 건 단순히 폼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뇌에 실시간으로 비료를 뿌려 지능과 창의력을 유지하는 생존 전략인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움직임의 조각화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려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움직이세요. 물 마시러 정수기까지 걷기, 화장실 다녀오기, 프린터까지 서류 뽑으러 가기,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뇌에는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재부팅 시간이 됩니다. 둘째, 30분 알람을 설정하세요. 스마트폰에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 2분간 스트레칭하거나 걸어다니세요. 처음엔 번거롭지만 2주면 습관이 됩니다. 이 2분이 뇌에 BDNF 비료를 뿌려줍니다.
셋째,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하세요. 하루 종일 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1시간 앉았다가 30분 서서 일하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 됩니다. 허리에도 좋고 무엇보다 뇌가 고마워합니다. 넷째, 점심시간 10분 산책을 사수하세요. 식사 후 바로 자리로 돌아가지 마세요. 회사 건물 주변 한 바퀴만 돌아도 오후 업무 집중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모 씨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3개월째입니다. 헬스장 시간은 줄였지만 머리는 더 맑아졌습니다.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나고 파일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의 해마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답은 간단합니다. 비싼 PT도 고강도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덜 앉으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 짧은 2분은 단순히 다리를 펴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세포 사이의 염증 찌꺼기를 씻어내고 쪼그라들던 기억의 영토를 다시 넓히는 시간입니다. 해마는 재생 능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혈류만 회복시켜준다면 뇌는 언제든 다시 자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창밖을 보며 기지개를 켜고 실내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 2분이 10년 후 당신이 소중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게 해줄 유일한 보험입니다. 의자에 갇혀있는 시간만큼 당신의 뇌도 갇혀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그 의자에서 탈출하십시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로 또 뵙겠습니다.